자, 이 시간은 제3장 병역판정검사에서 법 10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려면은 먼저 이 남성의 의무를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남성이 지난 시간에 병역준비역 편입자냐 편입 대상자냐 이거 가지고 고수다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17세 때라고는 나와 있진 않지만은 이때가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다. 그리고 18세 때가 되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병역준비역으로 편입해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19세 때 이제 판정검사를 받고 20세 때부터 이제 입영 소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이제 19세 때 실시되는 판정검사 부분이 오늘 공부하게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 판정검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병역 판정검사를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병역 처분을 하기 위한 거죠. 즉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여러 그 병역 대상 준비역을 대상자로 신체 검사를 해서 그 급수대로 해가지고 현역이냐 보충역이냐 또는 전시근로역이냐 또는 면제냐 또는 재판정검사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병역판정검사를 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병역 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게 대령으로 정하는 것과 병장이 정하는 것을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 판정검사 관련해서 정하는 것은 병장이다. 그래서 판검병장. 그런데 나중에 재판정검사라고 나와요. 그리고 입영판정검사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무조건 입영판정검사라고 해서 대령이 아니라 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외판정검사라고 나오면 이건 또 병장이다라는 것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판정검사의 주무는 지병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검은 지병장이 하고 이 판검 관련 정하는 것은 병장이 정한다. 그리고 재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입영판정검사 중에서도 외판정검사 그러면은 병장이 정한다. 이래서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병역판정검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병역판정검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대상자 조사를 하고 이게 이제 병역준비역을 대상으로 대상자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군에서 총장이 2년 전에 군 필요인원 통보를 얘기를 해요. 우리 20만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현재 이 대상자 중에서 군 20만 명을 뽑으려면은 이 현역병과 보충역 가는 기준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병무청장이 결정을 합니다. 자, 이 기준을 결정을 해서 판정검사를 실시를 하고요. 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지서를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정검사장을 설치를 해야 되고, 직원들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판정검사장, 즉 병무청이나 지방병무청에서 갖고 있는 판정검사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하거나 인원이 과다하고 그럴 때는 군병원에 또 위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을 해서 판정검사가 이제 종합이 되고요. 이 판정검사를 실시하고 나면은 또 필요한 그 사람이 꼭 신체 등급만 갖고 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체 등급이 1급이라도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현역으로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신체 등급 판정을 하고 이때 신체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 군의관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판정검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신체 등급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적성을 고려해 가지고 병역 처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신체 등급 판정은 군의관이 하고 처분은 지병장이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병역 처분을 받고 났는데 20세 때 바로 또 입영을 하는 게 아니죠. 또 학교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기가 되면 재판정 검사를 5년이 지난 다음 5년째가 되는 해 재판정 검사를 또 실시하고, 이게 이제 이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병역 처분이 되고 나서 입영을 하려면 이제 군에 들어가거나 보충역에 가려면 입영 전 신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영 전 신검은 최근에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다 군 부대 입영을 해가지고 군의관들이 신검을 했죠. 근데 그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입영 전에 검사를 좀 하자 해가지고 입영 전 신검이 이렇게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 1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법 10조에서는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의 조사죠. 조사는 법 10조는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내용만 좀 보십시오. 일단 지병장이 한다. 그리고 매년 다음에 병역 판정 검사를 할 사람을 조사하고, 이게 병역 준비역들 18세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이 대상자로 들어간다 해서 조사하고 작성하여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하는데, 주민등록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 주민등록이 정정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적용을 한다. 그래서 조작하여 주명 주종 잡으시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해서 조필병, 특이하죠. 법에서 병장이 정하는 거, 요거를 잡아주시고요. 10조는 잘 출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정도 개념과 코드 정도 잡아주시고, 시행령 8조가 이제 중요합니다. 시행령 8조가. 시행령 8조는 내용은 언제까지 조사하느냐. 그러면 지병장이 9월 15일까지 조사한다. 그리고 병무청장한테 제출하는 건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9월 30일까지 제출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병장이 조사하는데 언제까지? 9월 15일까지. 그래서 지구조사 보름. 그 다음에 제출은 언제까지? 30일까지. 그래서 한 달째가 될 때 한다. 그래서 지구조사 보름, 제출 한 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15일하고 이 30일 바꾸는 게 고수다 문제예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지병장이 조사하는 걸 9월 30일까지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못 골라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9월 30일까지 조사냐, 9월 15일까지 조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잘 하는데 명확하게 지구조사 제출 보름, 제출은 한 달이다 이렇게 잡으십시오. 자, 시행령 10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현역병부터 나중에 전시근로역까지 앞으로 한 204페이지까지 정도 되죠. 계속 이게 도돌이 돼요, 도돌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부분입니다. 병역 종류별 패턴에서 1페이지부터 240페이지. 물론 이제 이 앞에 부분은 개요 부분인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13페이지부터죠, 13페이지. 13페이지부터는 자, 이게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204페이지까지 이 패턴을 알아야 된다. 자, 지금 현역병이죠, 현역병. 자, 현역병부터 운영 주체가 있고, 필요인원 통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모집 같은 경우는 지원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입영을 하게 되고, 그럼 입영 신체 검사를 입영을 위한 신체 검사, 즉 입영 전 신체 검사가 되겠죠. 신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복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복무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신상 변동 통보를 하고요. 문제가 생기든 어떤 뭐 신상에 관련된 변동 내용이 있으면 뭐 파병을 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신상 변동 통보 낸 내용 중에서 문제가 되면은 편입 취소가 돼요. 물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은 편입 취소라는 게 없죠. 그러나 나머지 본인이 지원을 업체로 이렇게 지원해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보담법수나 전산 이런 사람들, 예술체육요원도 이 본인이 지원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렇게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편입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복무 만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좀 하나 보시고, 이 표에서 이 보이는 이 빛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위치들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4페이지까지가 어느 정도 스크린이 쭉 됩니다. 그래서 현역병으로부터 전시근로까지 이 표를 활용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한 장으로 안 보이네요. 좁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 병역 종류별 패턴. 그래서 이것들을 204페이지까지 한번 필요인원 통보서부터 복무 만료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되신 분들은 위치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4페이지까지는 쉽게 병역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군 필요인원 통보는 자, 총장이 합니다. 총장이 하는데 언제 하느냐? X-2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필요한 인원을 12월까지 병장에게, 왜 X-2년도부터 하냐면은 일단 군 필요 인원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필요 인원에 따른 18세 어떤 A라는 사람이 18세가 됐을 때 필요 인원 통보를 해야 19세 때 병역 판정 검사 받을 때 이 현역병 입영과 보충력 편입 기준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2년도, 즉 다음에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 다음에라는 이 표현은 전 과목도 통틀어서 딱 한 번 여기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다음에 나오고 이 항에 갈 때 다음에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이게 고수다예요. 못 찾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건 잡으실 때 모필병 잡으십시오. 모필병. 그리고 언제? 10월. 그리고 다음에 적성별. 모필병 10월, 다음에 적성별. 다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항에서 병장이 2년 전에 이제 총장이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18세가 됐을 때 그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럼 19세 때 이 사람이 그 필요 인원에 맞춰서 현역병으로 갈 것인지 보충력 편입 기준을 이때 정해야 그 인원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장은 다음해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편입 기준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병장에게 시도별로 적성별로 인원을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병결지 도성배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다음에라는 말이 위에서 한번 딱 나오고 안 나온다. 그래서 다음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시도별이라는 것은 딱 한 번 여기서 시도별이 한 번 나온다. 자, 특이한 게 많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병장은 이 현역병 입영 및 보충력 편입 기준을 결정하고 이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걸 12월까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병정모 12월. 자, 그러면 이제 총 다 나왔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모필병 10월. 다음에 적성별. 그러면 병결지 도성배. 병정모 12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쭉쭉 나와야 돼요. 그리고 딱 한 번이 두 개가 여기서 나오는데 다음에라는 용어가 한 번 나오고 시도별이라는 용어가 딱 한 번 전 과목 통틀어서 나온다. 자, 다음에 법 1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각종 숫자라든지 하여튼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자, 2항은 뭐냐면은 병역 판정 검사 시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역 판정 검사를 언제 할 것이냐? 19세에 한다. 어디서 하느냐? 지병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한다. 그래서 19세에 지병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19 지시장 잡아주십시오. 다만 군에서 필요하는 인원과 병역 자원 수급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받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총장이 군 필요 인원을 20만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 대상자가 22만이에요. 여기 예문 있죠. 그러면 2만 명에 대한 이것을 구분해야 되니까 여기서 현역병 입영 및 보충력 편입 기준을 결정했죠. 그래서 2만 명은 이 별도로 19세가 되는 해에 안 해도 되고 20세가 되는 해에 받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는 19 지시장 군필수하고 일부가 중요합니다. 일부. 이게 전부 또는 일부로 잘 나오기 때문에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받게 할 수 있다 해서 1, 2 있다. 19 지시장 군필수 1, 2 있다. 그리고 벌칙하고 연계돼서 이 판정검사를 안 받게 되면 이 검사에 걸린다. 검사. 복신 훈수검에 걸려서 6월 이하의 징역이 되고 대리로 가면 1에서 3년까지 징역이 간다는 것까지 같이 잡아주시고요. 자, 이 항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 또 연기된 후 그 연기가 소멸된 사람, 어쨌든 이 19세 받지 않은 사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받아야 되냐? 그 해 또는 그 다음에. 그래서 핵심 단어가 여기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딱 기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해 받게 해야 한다. 그럼 X죠. 그 다음에 받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X죠. 그래서 이건 둘 중에 하나 생략되면 안 돼요. 그 해 또는 그 다음에가 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장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에가 다 기술이 되어야 된다. 자, 3항은 병역판정검사 구분하는데 심리검사와 신체검사로 한다. 해서 가수심신 잡아놓으십시오. 가수심신을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에 유명한 가수 있어요. 강수지 씨랑 결혼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강수지 씨가 개그맨하고 지금 다시 재혼을 하셨죠. 근데 그 당시에는 톱 탤런트가 강수지 씨였어요. 그때 톱 가수가 심신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의 열애설이 그 당시에 상당히 연애 신문지상의 연애란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유명하던 가수가 심신이다 해서 가수 심신으로 잡아놓으십시오. 자, 이런 심리검사가 이렇게 적성검사로 오답으로 나와요. 자, 4항도 이 고수단 문제입니다. 4항과 5항은 같은
같은 방법으로 보세요. 자, 신체 검사는 외과, 내과 모든 부위를 검사하며 신검모, 그리고 심리 검사는 언행, 관찰, 면담, 소면 검사 등을 통하여 정성껏, 그래서 면면이 정성껏. 그런데 이제 둘 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 육체적인 문제는 임상명리검사와 방사선 촬영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질병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 곤란할 때, 이때는 병무청이나 지방병무청에 있는 의료장비로 확인이 곤란하다는 거죠. 이럴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래서 여기는 신검모 필인방 잡아주시고요. 확인 곤란 시에는 대의 위탁 있다 잡아주십시오. 여기서도 심리검사는 면면이 정성껏,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검사, 정밀 심리검사죠. 다만 확인 곤란한 경우에는 대의 위탁이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공통적으로 잡아주십시오. 이게 조금 출제의 사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게, 이 필요한 경우를 생략하고 오답을 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재량 규정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생략해도 문제가 없을 듯한데, 출제관들은 생략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사는 모두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다로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과거서부터 이 부분을 생략하면 오답으로 줬고, 최근에는 60회 때 오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검모 필인방을 확실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인데, 이걸 병역법에 따른 의료기관 이렇게 오답으로 나오고, 또 이 심리검사는 또 신체검사로 이렇게 오답이 나오고요. 그래서 또 대통령령은 국방부령으로 오답으로 나오고요. 다시 정리드립니다. 사항은 신검모 필인방, 질심 확인 곤란, 대의 위탁이 있다. 5항은 심리검사는 면면이 정성껏, 필요한 경우는 정밀 심리검사, 그리고 다만 질심 확인 곤란한 경우에는 대의 위탁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상황을 잡아주십시오. 6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 즉 어떻게 이미 받았냐면은 20조 1항에 가면은 병역법 20조가 현역병 모집이에요. 현역병 모집. 현역병 모집에는 병장도 현역병 모집을 할 수 있고 총장도 현역병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 총장이 여기서 현역병 모집으로 나오면 X다. 그 이유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병장만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는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현역병 모집 때 신체 검사 한번 받았으면은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총장의 신체 검사가 빠지는 이유는, 총장은 이 목적이 현역병 모집의 부를 따지는 사람이지 등급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장은 나중을 대비해 가지고 신체 등급을 세밀하게 이렇게 따져 주지만은, 총장은 뽑을 때 합불로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밀하게 보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총장이 실시하는 검사는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서 조항이 비선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때 이 모집에서 비선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비선된 사람들이죠. 만약 그 당시 선발이 됐으면 이미 현역병 모집에 갔겠죠. 그런데
근데 18세가 나오는데 18세인 사람은 판정검사 결과가 5, 6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문장이 일단 전체적으로 생략이 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병역 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현역병 모집에 의한 병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이미 받은 것으로 보는데 다 보는 것이 아니고 18세인 사람이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8세 때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9세 때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9세는 아니다. 18세인 사람만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18세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19세, 20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다만이 생략되면 오답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공식을 좀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이 18세인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도 5급, 6급으로 나오면은 해당된다, 처분된다 해서 긍정적 표현으로 나온다. 7급 나오면은 제외로 간다.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가가지고 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순식간에 식별을 못해요. 문장들이 좀 어려운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5, 6급은 해당 처분으로 가는데 긍정적 표현으로 가는데 7급으로 나온다. 18세가 나오면서 7급으로 나온다. 그러면 제외로 연결된다. 이 공식으로 잡아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쉽게 구분 못합니다. 자, 다음에 자 시행령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연상법을 하든 숙독을 하든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시행령 9조 송달, 시행령 11조 설치, 그 다음에 시행령 12조 직원, 그리고 판정검사의 결과의 통보, 적성의 분류, 위탁검사, 그리고 판정검사의 실시, 그리고 우선 병역 판정검사, 그 다음에 11조의 이 자료 제출 요구, 여기 부분, 즉 연습장에서 보면은 자, 지금 11조 지금 했죠. 11조. 자, 이 부분 이후부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전체하고 이 부분 전체, 이 네 페이지죠, 네 페이지. 네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스크린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뒤에서도 또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병역 판정 검사에 관련된 내용인지, 또 이게 뭐 판정에 관련된 내용인지, 재신체 검사에 관련된 내용인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자료에 공부하는 학습 자료 올린 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 법 11조부터 법 11조의 2까지 령칙 잡는 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송치직 결심 탁탁 싫어요 라고 잡아주십시오. 송치직 결심 탁탁 싫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들, 자, 송달, 설치, 직원, 그 다음에 결심, 결과의 통보, 심리검사, 결심, 그 다음에 위탁검사. 이게 송치직, 결심, 탁탁. 그리고 싫어요는 판정검사 실시. 그 다음에
어는 원래 이제 우선 병역 판정 검사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어로 잡으십시오. 실어, 요는 요구, 송취직, 결심 탁탁 싫어요 해야 이 4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거기서 주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써내려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연습장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하는데, 이제 완전 연상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법을 명확히 잡고 나머지는 주요 단어 털으라고 그랬죠. 그 털 때 이 송취직 결심 탁탁 싫어요를 가지고 털어 내려가시면 쉽게 좀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구조 통지서 송달 보겠습니다. 통지서 송달. 통지서 송달은 기본적으로 30일 전이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거나 움직이는 사람은 7일 전이다. 그리고 면제 우려가 있거나 해서 우려가 붙으면 전날까지다 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자, 자료를 보고요. 이병이나 신체검사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통지서는 30일로 통일이 돼 있다. 그런데 여기 움직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훈련 점검, 또 의복군수 장교는 이병인데도 불구하고 7일 전으로 가요. 이런 경우에는 7일 전으로 간다. 그리고 전날까지로 가는 게 있어요. 전날까지. 전날까지로 가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 즉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전문의 자격 시험 관련돼 가지고는 또 전날까지 가요. 전문의 자격은 우리 지금 군에 입영하는 시기와 군의관들이 입영하는 시기와 지금 전문의 시험 보는 시기가 거의 겹쳐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조정을 하려고 노력해도 조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육부에서 정한 시간만큼의 교육 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들은 군에서는 군의관들 교체 시기를 4월 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서로 양보했다가는 하나는 교육부에서 문제가 되고 하나는 우리 의료 공백에 문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날까지 간다. 그래서 우려가 있는 사람 하면 전날까지로 간다. 그런데 확인 신체 검사 같은 경우는 우려가 붙어도 7일 전으로 간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예외 규정이 별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건 따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 양 보겠습니다. 이 양은 자, 7일 전까지 송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그래서 움직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크게 해, 질기, 우기, 연선으로 전체적으로 잡아주시고요. 특징은 1호고 4호는 받아야 할 사람이죠. 받아야 할 사람. 그런데 3호죠. 3호. 아니 이제 2호에는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이 차이가 좀 있고요. 여기서는 출제가 될 때 이렇게 이것을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연기된 사람 한 사람, 이병 신체 검사 후 결과 기가된 사람, 이렇게 해서 각각의 문장이 다 각각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렇게 보면은 7일 전 송달할 수 있는 사람, 즉 해질기 우기 연선을 물어보는데 여기서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한 가지만 끌고 나왔죠. 질심으로 이병일이 연기된 사람 한 가지만 끌고 나왔죠. 오답은 병역 판정 검사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여기서 보면 병역 판정 검사를 제출한 사람. 여기서 오답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자주 출제는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해질기 우기 연선 하시고 지금 제가 강조드렸던 다시 받아야 하는 건지 그냥 받아야 하는 건지
이 차이를 좀 구분하시고 오답 나왔던 자리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11조 병역판정검사장 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설치는 자, 통치직 결심탁탁 실호요에서 설치입니다. 여기서는 핵심적인 단어가 하고 신체검사장을 하고 하라 그리고 있다를 보십시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신체검사를 실시하려면은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를 하라는 거죠. 근데 병무청장은 무조건 자기가 해야 될 임무가 있으니까 하고, 지병장도 본인의 임무니까 하라. 그러나 지병장은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강제규정과 재량규정을 잡아주십시오. 여기 잡아놨죠. 그리고 이 항은 공고 책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고 책임.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을 시기, 사람, 장소를 공고해야 된다. 자, 이거 임무가 지병장이다. 그래서 지병장이 사기 장소를 공고하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장이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병장과 지병장이 바뀔 수가 있죠. 병장이 사기 장소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병장이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병장이 사기 장소 공고하라. 다만 필요한 경우는 병장이 해서 다필병 잡아놓으십시오. 자, 사항은 이제 대원칙으로 들어가는 거죠. 판정검사 관련해서는 병장이 정한다. 그러나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판정검사 관련해서는 병장이 정한다. 그러나 재판정검사나 이병판정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판검, 병장, 제2병판검, 대령. 그런데 이병판정검사에서도 외자가 붙으면 병장으로 간다. 외판검, 병장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는 병장하고 이 대령하고 바꾸는 게 아주 출제가 잘 되고요. 나중에 편입기준도 병장이, 모든 편입기준은 병장이 정하는데 승선 편입기준 대령이 대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시행령 12조로 가겠습니다. 자, 직원은 결국 의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의사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장이나 지병장은 해가지고 두 사람은 누구냐면은 담의사와 문의사, 그 다음에 군의관 3명만으로 판정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 면허 받은 사람은 위촉하여 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병장은 꼭 병장 승인을 받아라. 왜냐하면 돈 때문에. 자, 이 문장은 두 사람만으로 할 수 없을 때 군의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출제가 잘 과거에 이렇게 잘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은 세 사람만으로 판정검사를 할 수 없을 때 의사 면허 받은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꼭 잡아주시고요. 이 경우 지병장은 병장 승인을 꼭 받아라. 위촉할 때 돈 들어가죠. 자, 시행령 14조. 자, 결심탁탁해서 결과 통보 보겠습니다. 자, 군병원장은 여기 군의관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군병원장은 판정검사를 실시하면은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지병장에 통보하라. 그래서 한 날 10지통. 이게 마친 날 10지통 하면 마친 날 되면 이게 11월경에 병역판정검사가 모두 맞춰줍니다. 그래서 한 날 10지통. 그리고 우리 병역법에서 10지통이 2번 나온다고 그랬죠. 한 날 10지통.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총군 10지통 2개 나온다. 이것도 같이 잡아주시고요. 자, 결심, 심리검사는 자, 1항만 제시를 합니다.
이 항은 나중에 적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선 뺐어요. 그다음 심리검사 방법은 병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판검, 병장, 재판검, 입영판검, 대령으로 잡아주시고요. 시행령 14조의 2는 의료기관 위탁검사죠. 이것은 관련 근거가 이 위탁검사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의 위탁이 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 위탁검사를 받은 지정장은 신분을 확인하라. 그리고 마친 경우 지체 없이 령으로 정하는 소식 해서 송부하라. 자, 소식은 다 국방부령이라고 잡았고요. 지체 없이 날짜가 없는 게. 그리고 병장, 지병장은 항시 외부기관에 의뢰할 때는 대부분 날짜를 붙이는데 여기는 뭐 의사들이 의료기관이라서 그런지 날짜 없이 그냥 지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지금 시행규칙 14조와 시행규칙 14조의 2는 병역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사이에 뭐 어떤 다른 일들이 낄까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다. 보시고요. 자, 시행령 13조는 병역판정검사의 실시입니다. 자, 송취직, 결심, 탁탁, 실어요 해서 실시다. 자, 여기서 자, 1항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통일장. 자, 우리 병역법에서는 통일장이 3번 나와요. 3번. 통일장이 지금 병역판정검사 실시에서 통일장이 한번 나오고요. 나중에 입영 판정검사, 입영 판정검사인데 실제로는 입영 전 판정검사죠. 자, 이게 여기서 통일장이 한번 나오고요. 병력동은 50조 소집에 가서 통일장이 나오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3회 나온다. 한 번도 출제되거나 오답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통일장이 3번 나온다 정도를 기억하시고요. 자, 이 항인 이게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병역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판정검사장에서 받지 아니한 사람 무슨 뭐 문제가 생겼겠죠. 판정검사에 뭐 기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교통 등 여건으로 곤란한 사람. 자, 해당고는 다른 판군이 있다. 잡으십시오. 같은 판군도 틀리고요. 다른 판정검사장이나 민간병원도 틀리고요. 그래서 해당은 다른 판군이 있다를 꼭 잡아주시고요. 3항은 판정검사를 실시하는데 우선 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선적으로 신청하면은 이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건데 대부분 이게 외국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외국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 취업자,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병장이 정하는 사람. 그래서 선취선병 잡으십시오. 선취선병 미리 판검이 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산업기능요원은 한 사람만 나오지 전문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안 나온다. 전문은 나이가 많아서 이미 받았습니다. 전문 용어들은 나이들이 많아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개별이라는 거야. 선취선병이 각 개별이지 그 밖을 생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한 사람 중 병장이 정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찾기가 어렵겠죠. 아직 그렇게 축제는 되지는 않았지만은 조심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그 중앙신검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신체검사 기관은 중앙신체검사 기관이 있고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기관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방병무청에 있는 신체검사 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이한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있는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쥐기, 변치, 다툼으로 잡아주십시오. 여기서 지는 지병장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정밀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급수는 5급, 6급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병장이 신체검사를 했는데 뭔가 불만이 있는 거죠, 여기에. 5급이 아닌 것 같은데, 6급이 아닌 것 같은데, 5급이면 오전 6면에서 전시근로이고, 6급이면은 병역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병장이 신체검사 한 데서 조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게 지이고, 귀는 이제 귀가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병장이 신체검사를 한 게 아니고, 지병장 신체검사의 능력을 초과해 가지고 이병부대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이병부대장이 귀가를 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거기 가면은 3개월 미만이냐, 치유기간이 명시되어 있느냐,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치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3개월 미만이냐, 3개월 이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치 방법이 틀려지긴 하는데, 어쨌든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 재신체 검사를 받을 때 지방병무청에서 받지 말고 병무청에 있는 중앙신검에서 받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쥐, 변치에서 지는 지병장, 귀는 귀가자들이다. 이 정도를 좀 기억하시고요. 변은 135조니까 나중에 이제 병역처분 변경 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5급, 6급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신체 검사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취는 71조 1항 10호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시근로역이나 면제를 받았는데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중앙신체검사에서 다시 하자. 그래서 쥐기, 변치. 그 다음에 지병장이 신체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 봐서. 그런데 본인은 자꾸 지방병무청에서 뭘 잘못했다고 시비를 거는 거죠. 다툼이 있으니까 지병장과 다툼이 있으면 누군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신체검사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한다. 그리고 1호에서 5호에서 얘기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은 중신검에서 신체검사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신체검사는 중앙신체검사가 있고 지방병무청 신체검사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중앙신체검사,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지금 1호서부터 6호까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뭔가 상급기관에서 판정해야 될 때 중앙신체검사 기관에서 받는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거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것을 전부 다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건 출제가 되면 거의 대부분 지병장을 병장으로 바꾸거나, 여기도 지병장을 병장으로 바꾸거나, 여긴 또 병장을 지병장으로 바꾸거나, 이런 게 바꿔지는 출제 형태고, 잘 출제도 되진 않아요. 출제가 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수가 나오면 5급, 6급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과 그 다음에 사람과 그 다음에 급수가 나오면 5급에서 6급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시행규칙 15조는 이제 우선병역 판정검사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선치산병은 미리 우선적으로 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판정검사를 받을 때 언제까지 자기 희망행위를 제출하느냐, 전날까지 지병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특혜죠. 굉장히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전날까지가 됐든 전일까지가 됐든 지병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우연제 456으로 잡아놓으십시오. 우연제 456은 한번 내용을 보면요. 자, 지금 말하는 우선병역 판정검사는 전날까지 지병장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입영 판정검사의 연기, 즉 입영 전 판정검사예요. 입영 전 판정검사. 입영 직전에 실시한, 옛날에 입영해가지고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입영 전 판정검사로 바뀌었다. 이것도 연기를 하려고 그럴 땐 전날까지는 안 하고 또 표현이라도 전일까지라고 표현됐어요. 어쨌든 전날까지든 전일까지든 이 표현으로 되는 건 지병장으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입영 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본인이 판정검사를 받겠다고 그러는 경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입영 판정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6개월 미만이거나 뭐 선발해서 취소되거나 또 연기되거나 이런 사람은 입영 전 판정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데 갑자기 사정이 바뀌어서 받겠다. 그래서 입영 전 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 특히 여기 애는 애국자들이에요. 애국자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현역으로 안 가도 돼요. 근데 본인이 현역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국자들이죠. 이런 사람이 신체검사를 신청할 땐 전일까지 지병장이다. 그래서 우연제 제외된 사람. 그 다음에 456은 나중에 시행령 134조 같은 건 시행령 외우지 말라고 해도 나중에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질심이에요. 전신 기형 질병 심신장애. 이런 사람들이 면제원서를 언제까지? 전날까지 지병장. 그래서 134조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또 법도 64조예요. 그래서 법 64조가 됐든 시행령 134조가 됐든 4자로 끝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날까지 지병장이다. 연결해 주시고요. 또 5, 6 했죠. 제가 4, 5 우연제 4, 5, 6에서 5는 시행령 135조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135조에서 병역 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지병장에게 제출하는데 이미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전날까지 지병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다음 6은 뭐냐면은 수용자 등의 병역 처분이에요. 수용자. 이 사람들은 수용자들은 신체 등급이 좋아도 그 상태에 따라서 보충력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본인이 이미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면 저 수용자인데요 얘기하면서 전날까지 지병장에게 제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까지 지병장을 이렇게 우연제 456으로 해서 다 잡아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법 11조의 이 자료제출 요구. 시간이 좀 가더라도 우연제 456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봐야 될 부분도 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이게 5일 전 53 제출, 현대 5보다 우연제 456이 다 다출되면서 고수다 문제들이에요. 5일 전은 현역병 지원을 했는데 취소를 할 때는 5일 전. 53 제출은 입영일들을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하고 싶으면은 5일 전. 그런데 갑자기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 신고를 먼저 하고 서류를 3일 이내. 그 다음에 나중에 가사사정으로 병역감면원서 제출할 때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5일 전까지 현대. 그 다음에 보충력은 다음 해부터 해서 현대 5보다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자, 자료 제출 요구는 이게 지금 과거에는 출제가 잘 됐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 자료 제출 요구가 이 벌칙하고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벌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년간 미출제 되기 때문에
미출제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출제된다면 두 가지를 좀 주의해 주세요. 주의를. 일단 여기서의 판정검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은 지병장이 한다. 그러나 나중에 현역병 모집 관련해서 학생생활기록부 제출 요구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병장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정검사 관련해서는 지병장이, 현역병 모집 관련해서는 병장이. 그러니까 이게 문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여기서 지금 확실히 잡아놓으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잡아놓으실 것은 이 검사 외의 목적에서 외자를 생략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가 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거지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돼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예비군법도 그렇고 모든 공통적으로 이 외자 숨기는 거는 병역법이 출제할 곳이 많아서 그렇지 예비군법 같은 경우 이 외자를 딱 숨겨버리고 출제를 해요. 그래서 정보 공개 또는 누설은 모든 법 공통으로 모든 법에서 외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외의 목적으로는. 자, 오늘은 법 11조부터 11조 2까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자세히들 공부들 하시고 자세하게들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